자, 38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삽입 문제이고요. 이때 당시에 오답률 5위를 기록했었네요. 63.4%의 오답률을 보였던 오답률 5위의 문제입니다. 사실 39번이 오답률 3위였거든요. 그래서 이때 시험은 문장 삽입 문제가 오답률 5위 안에 두 문제가 다 들어가는 어려운 부분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 자체가 어렵기도 했고, 그리고 앞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써서 아마 뒷부분을 조금 꼼꼼하게 읽지 못해서 아마 더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하고 38번 풀이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 문장 삽입 문제를 딱 만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문제 풀기 시작하십니까? 이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뭐 네모칸 제시문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뭐 본문을 읽는다라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제시문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빠진 부분이니까 앞부분을 저는 먼저 읽어요. 지문 앞부분을 먼저 읽어서 무슨 내용인지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제시문을 읽습니다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 가지를 다 연습을 해보시고 나에게 조금 더 맞다, 내가 좀 더 빨리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께서 맞춰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박스를 먼저 읽는 편이에요. 그래서 박스를 먼저 분석을 하면서 박스에서 조금 눈에 띄는 명시적인 단서가 딱 있는가라는 걸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서가 있으면 조금 가볍게 문제를 접근을 하고, 혹시나 제시문에 명시적인 단서가 없거나 조금 너무 평이한 문장이다라고 한다면 본문을 읽을 때 본문에서 뭔가를 찾아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본문을 조금 더 꼼꼼하게 읽는 약간 그러한 식으로 전략을 짜서 문제를 접근을 하거든요. 오늘은요 선생님이 하는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It is possible to argue, for example 이라고 나와 있네요. 예를 들어 라고 하는 연결사가 나와 있어요. 예시를 나타내는 연결사가 있습니다. 예시를 나타내는 연결사가 있으면 앞의 문장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순접의 내용이죠.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비슷한 맥락으로 같이 얘기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사실 이 제시문에서 역접의 연결사가 나오면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가 돼요. 밑에 나오는 본문을 읽으면서 글의 흐름이 확 바뀌는 부분만 찾아내면 되는데, 사실 순접 내용이 나오면 조금 문제가 까다롭게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보면 내용을 한번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자 어떻게 주장을 할 수 있냐면 The influence of books, 자 책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is vastly overshadowed by라고 나와 있네요. 자 vastly 하면 어떤 의미로 사용되죠? 뭐 방대하게라는 의미도 되고 뭐 크게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overshadow 하면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림자로 위에서 덮어버리는 약간 그런 의미죠. 가리다라는 의미가 돼요. 자, 여기서 해석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앞에 수동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책의 영향력이 가려진다라고 정확하게 해석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엇에 의해서요? That of television, 텔레비전의 그것에 의해서.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앞에 나오는 the influence라고 하는 것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책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텔레비전의 영향력에 의해서 크게 가려진다라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책의 영향력보다 TV의 영향력이 크구나 라고 하는 전반적인 내용 정확하게 확인하시고요. 이제 선생님은 본문 내려가서 본문 내용에서 뭔가 좀 논리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기억해야 될 거, 절대 안 되는 것의 단서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문장과 절대 연결될 수 없는 단서가 있는지를 찾으셔야 되는 것이고요. 자, 혹시 그런 단서가 없다면 그냥 킵하고 넘어가는 거,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따져보면서 그 문장과 문장과의 관계를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걸려요, 여러분. 보겠습니다. Interest in ideology in children's literature arises from a belief라고 나와 있어요. 자, 지금 보니까 arise라고 하는 요 아이가 동사가 되네요. 앞부분 보겠습니다. 아이들의 문학 작품에 대한 이데올로기에 대한 관심이 arise라는 단어 동사 어떤 의미로 해석되시나요?
예전에 선생님이 본문 시간에 기억나시나요? rise, raise, arise, arose라는 단어 묶어서 같이 설명해 드렸던 거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arise 하면 발생하다 라는 의미가 되죠. arise is from,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나온다 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a belief, 믿음으로부터 나오네요. 자,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하고 then 나와 있는 요 that은요 동격의 that으로 보시면 되겠죠. 뒤에 나오는 문장과 belief가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문장 확인하겠습니다. Children's Literary Text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문학적인 글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문학적인 글이라는 게 앞에 나오는 literature, 문학 작품이랑 같은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표현이지만 이렇게 다 표현만 다르게 똑같은 단어이지만 표현만 다르게 해서 표현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이들의 어떤 문학적인 글들이 are culturally formative. 자, 문화적으로 formative 하다고 얘기 나오네요. 자, 요 단어의 뜻은 또 어떻게 되나요? formative 하면은 형식적인이라는 의미도 되고 또 형성하는 이라는 의미로도 되겠습니다. 둘 다 사용이 가능해요. form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죠. 형용사 형태인데 형식적이다라는 표현도 되고 뭐 형성한다라고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이들의 문학 작품이 문화적으로 형성됩니다라는 표현이 되고요. and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of라고 하는 요 부분. 자, 요 전치사 of는요 지금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누구랑 앞에서 연결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of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importance라고 하는 명사가 나왔어요. 자, 요러한 문법 파트가 있죠. 자, 비동사 다음에 지금 formative라고 하는 형용사, 그 다음에 of 명사가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요. of 쓰시고요. 주로 추상명사가 오거든요. 자, 이렇게 추상명사가 사용이 되면 여기서 of 추상명사는 뭐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지. 형용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 of importance라는 말은 뭐와 같은 말이다? 그렇죠. important와 같은 말이다. 앞에 massive라고 하는 거 붙었네요. massive는 거대한 거니까 거대한 중요성, 즉 매우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이들의 문학적인 글들은 매우 중요하대요. 어떻게 중요하냐면 educationally, 교육적으로, intellectually, 지적으로, and socially,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믿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 1번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Perhaps more than any other text. 자, 아마도 다른 모든 글들보다 더라고 나와 있고요. 자, 여기서는요, 어떤 힌트가 보이시나요? day라고 하는 것이 보이시나요? 자, day라고 했으니 앞에 뭐가 와야 돼요? 그렇죠. 복수명사가 와야 하네요. 자, 이 day가 받을 수 있는 앞에 문장의 복수명사는 뭐가 있나요? 그렇죠. 요 녀석 있네요. Children's Literary Text라고 나와 있어요. 자,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네요. 받으면 되는데, 자, 그러면 내용상으로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모든 다른 글들과는 다르게 그 아이들의 문학적인 글들은, 아이들의 문학 작품들은 reflect society, 사회를 반영합니다. 자, 의미상으로도 절대 말이 안 되는데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 다른 글들에 비해서 그 한 글이, 그럼 그 앞에 나왔던 그 한글은 뭐밖에 없지 앞에? 그렇지, 아동 문학 작품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연스럽게 받는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문법 포인트들 보겠습니다. as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as 3개 나와 있어요. 자, 확인하시고요. 해석은요. 뭐뭐대로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뭐대로. 자, 그것이 되기를 바라는 대로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지금 계속해서 뭘 조심해야 된다? 대명사 파트를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것이라고 하는 여기서 it이 받을 수 있는 단수 명사는 뭐가 있나요? 바로 앞에 언급되어 있죠. 같은 문장 내에 society가 바로 it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대로, 그리고 그 사회가 보여지기를 바라는 대로, 그리고 또 그 사회가 un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reveals itself, 그 스스로가 어떠한지를 밝히는 대로, 적어도 작가들에게는요, 그런 대로 사회를 반영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뭔가 굉장히 심오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보면 여러분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보통 아이들의 문학작품이다라고 하면은 흔히 떠올릴 수 있는 거 동화책이잖아요. 그쵸? 우리 동화책에서 묘사되는 사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 동화책에서 묘사되는 사회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와 동일한 사회인가요? 자, 힘세고 권력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암만 나쁜 짓을 해도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암만 착해도 돈 없으면은 막 되게 못 살고 힘들어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사회를 그대로 똑같이 동화책에서 반영을 하던가요? 전혀 아니죠. 아니죠. 사회가, 동화책 속에 나오는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그렇죠. 나쁜 사람들은 벌을 받고요. 착한 사람들은요,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바로 동화책에 나오는 사회잖아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 그리고 그 사회가, 이렇게 사회가 보여졌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그 모습이 어떻게 된다고요? 동화책 속에서는요, 반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오케이. 자,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이 문장은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아먹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자, 2번 넘어가겠습니다. Clearly, 분명하게도 literature is not the only socializing agent in the life of children even among the media라고 나와 있네요. 자,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요. 유일한 것은 아니래요. 뭐 하는 거? socializing agent라고 나와 있는데 socializing 하면 어떤 의미지? 그렇지. 사회화하는 이라는 의미가 되죠. 사회화하는 에이전트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에이전트가 가지고 있는 뜻이 되게 많아요. 그죠? 뭐 대리인, 대행사 뭐 이런 의미도 있고 맞지? 뭐 엔터테인먼트사를 얘기할 때도 에이전트를 쓸 수 있고요. 뭐 요원 이런 말도 되고 그치? 자, 그런데 에이전트가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떤 것이라는 표현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인 무엇의 원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유일한 사회화의 원인인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의 삶에서 뭐 중에서 매체들 중에서라고 나와 있는 그 문장 되는 것이고요. 자, 이 문장에서는 어떤 특별한 문법 포인트는 없어요. 하지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도 앞문장이랑 특별히 연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건 없죠,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거. 자, 그 연결사 같은 것들이 잘못 사용되는 것은 문제지만 연결사들이 안 사용되는 것은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however를 썼는데 역접이 아니고 순접으로 연결됐다. 그건 무조건 틀린 거죠. 맞죠? 하지만 그 외에 연결사가 그냥 뭐 없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여기 나와 있는 clearly 같은 경우에는 in fact 사실 이런 표현이고요. 이렇게 강조하는 표현은 그때 예전에 첫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강조의 연결사 같은 경우에는 순접도 되고 역접도 되고 다 상관없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 사실 이 clearly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도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문법적으로도 어떤 뭐 내용상으로도 뭐 절대 안 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단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There is however 이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 however가 나왔으니 우리는 조금 조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방향이 바뀌는 전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있어요. 뭐가 있어요? A considerable degree of interaction이 있대요. considerable 하면 무슨 뜻이죠? 그렇지. 상당한 정도의 interaction,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between the two media. 자, 그 두 매체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문장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이 부분을 딱 보시고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두 매체 사이에서는 상당한 상호작용이 있대요. 여기서 앞에서 뭔가 문법적인 비약이 있다고, 내용적인 비약도 있고 문법적인 비약도 있는 거죠. 지금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하지만 그 두 매체 사이에는 상당한 뭐가 있어? 상호작용이 있어. 라고 글의 내용이 갑자기 바뀌면서 그 두 매체에 대한 언급이 나와버린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아까 바로 앞문장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지금? 매체라고 언급할 만한 것이 뭐밖에 없어, 지금? 리터리처밖에 없어요. 문학 작품밖에 없고 나머지 한 미디어에 대한 설명이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 3번이 이상하구나. 뭐 좀 갑자기 왜 두 개의 미디어가 나오지? 하고 약간
걸리는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검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3번에다가 주어져 있는 제시문을 집어 넣으면 말은 되는지 이렇게 볼게요. 자, 앞 문제 이거야. 문학 작품이 아이들을 사회화시키는 유일한 원인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책의 영향력이 TV의 영향력에 의해서 크게 가려진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두 매체 사이에는 상당한 정도의 상호작용이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이때 the two media는 뭐와 뭐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앞에 나오는 북스와 텔레비전을 받을 수 있는 거겠죠. 요렇게 되는 거겠죠. 그쵸? 오케이. 이렇게 해야 글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라고 봐주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라고 하는 거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실제 시험 문제를 풀 때 이게 너무 확실한 단서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뒷부분을 읽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는 본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4번, 5번 문장도 보겠습니다. 자, many so-called children literary classics are televised라고 나오네요. 소위 많은 소위 그 아이들의 문학 고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방송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나이가 좀 많아서 그런지 문학 고전, 아이들의 문학 고전이 방영되는 거 생각하면 막 그런 거 생각나요. 막 빨강머리 앤이라던가 막 신데렐라가 막 이렇게 만화로 나오고 하는 약간 그런 것들 생각이 납니다. And the resultant new book editions 하고 나와 있네요. result는 밑에 나와 있어요. 그 결과로 생긴 새로운 북 에디션들이 strongly suggest, 굉장히 강력하게 제시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도 이 suggest라고 하는 동사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1학기 때였어요, 여러분. 1학기 때 선생님이 suggest라고 하는 요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요 suggest라는 아이가 뭔가 당위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면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suggest 다음에 that 다음에 어떻게 주어 플러스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때 should는 생략이 돼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무조건 이런 내용을 써야 한다라고 그때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suggest가 그래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주어가 동사 해야 한다고 제안하다라는 문장으로 사용될 때 이렇게 된다라고 했었죠. 우리 1학기 때 공부했었어요. 자, 이 suggest가 이렇게 당위성을 나타내는 제안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suggest가 어떤 실험의 결과를 제시하다, 어떤 결론을 제시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거든요. 자, 그 두 가지의 의미로 다르게 사용됐을 때 가지는 문장 구조가 달라지는 거죠. 뭐뭐 해야 한다고 제안을 할 경우에 당위성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렇게 should라고 하는 조동사가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지만 어떤 결과나 결론을 제시하다, 보여준다라고 하는 의미일 경우에는 이러한 문장 구조를 전혀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suggest 같은 경우에 보세요. 대절 다음에 조동사 can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경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별하셔서 suggest를 기억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위성을 나타내는 거, 뭐뭐 해야 한다라고 제안을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될 경우에는 대절 안에 should라는 조동사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생략이 되는 형태로 사용되지만 suggest가 어떤 결론이나 어떤 결과를 제시한다라고 사용될 때에는 대절 안에는 어떠한 문장의 구조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should가 꼭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엇을 제시하냐면요. 어떤 걸 보여주냐면요. viewing, 보는 것이에요. 시청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can encourage, 격려할 수 있대요. 장려할 수 있대요. 무엇을요? subsequent reading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subsequent라고 하는 나와 있는 단어 어떤 의미나요? 그렇죠. 뭔가 추가적으로 이어지는 이라는 의미가 사용되죠. subsequent 하면 추가적으로 이어지는, 연이은, 이런 의미도 사용되기도 하고요. 추가적으로 이어지는 독서를 장려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점을 강력하게 제시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고 보니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 빨강머리 애니 넷플릭스 드라마로 나왔어요. 그걸 보고 너무 재밌었던 거지. 그랬더니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빨강머리 애니 넷플릭스 버전 에디션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넷플릭스에 나왔던 그런 어떤 장면들을 막 사파로 집어넣어가지고 책이 또 발간이 되고 또 그런 걸 또
드라마를 보고 재밌었던 사람들은 또 거기에 대한 책을 또 다 사서 읽고 하는 약간 그런 추가적인 독서가 이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5번 similarly 비슷하게도 some television series for children. 자, 아이들을 위한 몇몇 텔레비전 시리즈들은요 are published 뭐돼요? 발간이 돼요. in book form 어떤 책의 형태로 발간이 돼요. 자, 이거는 또 여러분들 되게 많죠. 이런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포켓몬 시리즈가 막 인기가 됐어요. 그래서 막 포켓몬 만화가 완전 학생들한테 완전 인기가 생겼더니 어떤 일이 발생한다? 막 포켓몬 도감 뭐 이딴 것들이 막 팔리기 시작한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8번 문장 삽입 문제를 풀 때는요 항상 기억해야 될 거 제시문에서 뭔가 명확한 단서가 있으면 그것을 조금 쉽게 문제를 접근해서 풀 수 있고요. 좀 문제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제시문에서는 단서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밑에 나와 있는 본문에서 본문 지문에서 뭔가 문법적인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내용적으로 오류가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잘 찾아봐야 한다라는 걸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요. 절대 안 되는 거, 앞문장하고 절대 이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단서를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문장을 분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방금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요. 우리 39번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